네, 내란 재판 소식입니다.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수용번호 90을 달고 또 다른 재판에 처음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입니다. JTBC는 특검이 한 전 총리 1심 선고에 항소하면서 법원에 낸 항소 이유서를 취재했습니다. 계엄의 그날 밤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진술들이 담겼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가장 먼저 계엄 선포문을 줬을 거라는 내용, 다른 장관들에게도 선포문을 나눠줬는데 내란의 공범이 될까 봐 못 봤다고 하더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 대해 99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2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행은 제외시켰는데 특검은 더 적극적인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한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문을 가장 먼저 줬을 거라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건의하고 다시 자신에게 넘어오는 형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은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CCTV에 자신이 문건을 받는 장면이 나오자 선포문을 받았다고 지난해 8월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2달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선포문을 줬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장관들에게도 선포문을 나눠준 게 맞다고 했습니다. 헌재 청문회 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 장관들은 다들 본 적 없다고 하더라. 내란 공범이 되는 줄 알았는지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 진술한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비롯해 담화문과 포고령 등 최소 4개의 문건을 받았으며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알고 세부 계획을 인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유출 규모는 3,367만 건입니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또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을 어기고 5개월치 접속 기록을 삭제한 걸로 드러나서 추가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여러 경로로 쿠팡 회원 계정을 들락거렸습니다. 먼저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 뜨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3,367만여 건 유출됐습니다. 번호,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조회만 1억 4,800만여 회, 최근 주문 상품 목록도 10만 회 이상 뒤졌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상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다만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분석이 덜 돼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더 불어날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추가 유출 16만 5천 건도 배송지 목록에서 나온 거라 오늘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최대 한 20개까지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숫자를 저희가 지금 다 산정해서 발표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용의자는 쿠팡 인증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개발자로 취약점을 꿰고 있었습니다. 출입증 인증 도장에 해당하는 서명키를 빼돌려 마스터키를 삼았고 매번 전자 출입증을 찍어내며 회원들 계정 정보에 무단 접속해왔습니다. 용의자 하드디스크에선 유출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도 있었던 거로 드러나면서 용의자가 저장한 정보는 3,000건에 불과하다는 쿠팡 측 주장의 허점도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범인이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그런다 하더라도 끝난 다음에 언제든지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다가 다른 다크웹이라든가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사단은 일부 증거인멸 정황 탓에 실제 외부 전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또 자료 보전 명령에도 5개월치 웹과 열흘치 앱 접속 기록을 삭제되게 한 쿠팡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쿠팡 INC 측은 조회수가 정보 유출 규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아직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석 달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전세 낀 매물을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팔았을 경우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겁니다. 전세 낀 집은 거래가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건데 일단 거래에 숨통이 트일 거라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5월 9일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까지 계약하면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이후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 건데 나머지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할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갭 투자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매수할 때만 적용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현재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집을 사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매매가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겁니다. 현장에선 일단 거래에 숨통이 트일 걸로 봅니다. 임차인이 있잖아. 그래서 못 팔 지경이었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당장 팔 수 있지 뭐. 다만 매물량이 크게 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동안 팔려면 미리 정리했겠죠?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니까. 일각에선 계약 시한이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막판까지 눈치를 보며 관망하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정부가 내년 490명을 시작으로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생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의료 인력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사로 일하게 됩니다.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는 너무 많다고, 환자 단체는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7번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5년치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내년 490명을 시작으로 2년간 613명씩, 또 2년간 813명씩 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5년간 연평균 668명, 모두 3,342명의 의대생이 더 뽑히는 겁니다.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전 정부의 의정 갈등 이후 2년 만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면서 5가지의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정부가 의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겁니다. 정부는 집단 휴학 사태에 따른 2024-2025학번 동시 교육 문제를 고려해 의대 유형별로 증원 상한을 20에서 100% 차등 적용하는 안도 내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중도 퇴장한 의료계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환자 단체 측은 미래 부족 의사 수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료계에 관계하니까 또 그만큼 수치가 줄어드는, 결국 의료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의대 정원 결정의 한계가. 교육부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을 오는 4월 중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